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죠.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를 넘어서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기금운용 수익률 문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증시 변수들이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1년간의 성적표로만 평가하기도 어려운데요. 정부는 왜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는지, 과연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여라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작년에 손실이 꽤 컸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손실이 났는지, 우리 손실이 과연 다른 나라 국민연금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김대중 교수님 혹시 손실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났길래 이렇게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겁니까? 예, 우리나라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금액은 한 1,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8.2%입니다. 마이너스 8.2. 네. 그래서 이제 약 한 80조 원 정도를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 주식이 이제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많이 높았습니다. 캐나다가 마이너스 4% 정도 되고 다른 나라도 많이 내렸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크게 낮았다는 거고. 손실이 좀 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한 30% 정도 내렸고 우리나라 한국 주식이 최고 40%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본다 그러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고 또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또 채권, 그다음에 대체 투자 이렇게 4개의 분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 주식이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았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국내 주식 비중이 15%밖에 안 되고 해외 주식 비중이 85%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1.5%를 차지합니다. 일본이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4%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을 더 중심으로 바꾸고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 역전됐습니다.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이 좀 높고 국내 주식 지금 국민연금은 70%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30%가 해외 주식입니다. 주식 중에서는 맞습니다. 7대 3이다 이거죠. 예, 국내 그렇죠. 해외가.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10년 평균 5%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캐나다는 엄밀하게 국민연금 이사장을 우리나라만 전 세계 유일하게 정부가 임명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다. 기금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국내 주식 비중을 15%로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85%로 증가시키면서 대체 투자 비율을 최고 5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다리의 어떤 통행세를 많이 받는 SOC 중심인데요. 이것은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독립성을 좀 강조해주고 캐나다처럼 좀 수익률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액주주라든지 정치권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올려라. 2021년도 사건입니다. 정치권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캐나다는 해외 주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소액주주가 국내 주식을 더 사라고 편입을 더 올리라고 하니까 당연히 더 하락을 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국내 주식 비중이 좀 높고 그래서 작년
실적이 마이너스 8%좀 좋지 않았다. 뭐 사실 비교해보면 우리가 좀 잘한 측면도 있고 못한 측면도 있을 텐데 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작년 실적 일단 마이너스 8%니까 뭐 8%가 잘한 건 아닌데 우리보다 더 못한 것도 있죠. 네, 뭐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디짓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두 자릿수 이상의 마이너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7%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마이너스 8%가 물론 안 좋았습니다만 작년에 주식시장을 본다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식도 안 좋았고 채권도 안 좋았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자산 구원에 투자를 할 때 벤치마크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코스피 200을 쓴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점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죠. 근데 국민연금의 22년 실적을 보면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따져 보면은 국내 주식에서 0.47%, 해외 주식에서 마이너스 0.15%, 국내 채권에서 0.04%, 해외 채권에서 0.88%. 어쨌든 벤치마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나은 성적을 국내에서 기록했다 그런 거예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도?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 전체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란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채가 있고 일본 국채의 가격은 사실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에서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4.8% 나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마이너스 8% 나왔다. 이거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벤치마크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도 벤치마크보다는 잘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막 한 50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그럼?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네. 대통령의 말씀으로만 보면 한 1, 2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는 정말 심각하다고 좀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 정치적인 수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좋은 점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수익률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의를 조금 좁혀가지고 뭐 기금 운용을 하는 게 국민연금만 있는 건 아니니까 공무원연금도 있고 사학연금도 있는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작년에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연금만큼 마이너스였습니까? 국민연금만큼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 네, 우리 국민연금 마이너스 8%입니다. 2배 정도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사학연금도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7. 이제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금융시장이나 해외 금융시장이 워낙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다 나왔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순수하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 중심으로 이것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전 세계 모든 연금 중에서 국가가 정부가 임명하는 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이제 새로 뽑아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운용 방식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작년 실적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사실 뭐 이 연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연금의 노후니까 50년, 100년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할 수도 있는데 과거 5년, 10년 통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연금의 실력, 다른 나라 연금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한 10년 정도. 그래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0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캐나다가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한 11% 정도 되고요. 캐나다. 캐나다가 워낙에 독립되어 있고 국민연금 운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 총액이 한 1,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세계 3위의 국민연금 기금을 모아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최소한 일본보다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더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보다 못했습니까? 그래서 10년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캐나다보다도 다 못하다. 가장 좋은 나라가 지금 캐나다로 한 캐나다. 11% 정도 평균 그렇게 수익률을 내고 있다. 예. 캐나다가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냐 보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네.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네.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반대로 이제 운용을 되죠. 그래서 오히려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네. SOC나 대체 투자 비중을 많이 올렸습니다. 대체 투자 비중. 네, 우리가 네.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 다리나 교량 그다음에 도로 같은 그런 데 투자하는 건데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한 수십 년씩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적자가 나면 또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투자다. 그래서 대체 저는 투자 비중이 높은 게 가장 큰 수익률을 기여했다. 올리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우리와 예. 우리나라 대체 그러면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캐나다의 전체 주식 비중, 채권 비중, 대체 투자 비중.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비중이 얼마나 큰 차이가 지금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이 대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 비중이 높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그 언제나 마찬가지이지만 예. 문제는 뭐냐 하면 대체 투자가 항상 올바른 투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대체 투자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서 그 리턴을 보통 우리가 보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투자 위험도 꽤 크다.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대체 투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 경기 둔화됐을 때 바로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는 옳은 방향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캐나다의 대체 투자 비중 전체 기금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는 50%가 절반. 넘습니다. 예. 우리는 뭐 우리는 한 30% 정도가 재테 투자 비중이고 우리도 30%나 그보다 훨씬 적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는 30% 내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14% 정도가 국내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 네. 국내 주식에. 그래서 이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본다 그러면 캐나다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채권에 대한 비중, 특히나 이제 채권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면서 이 대체 투자를 많이 올렸었던 게 크게 영향을 주었고. 채권 비중이 낮다. 맞습니다. 캐나다. 예. 우리는 채권 비중이 거의 뭐 한 40% 이상 예, 될 맞습니다. 거다. 예. 그게 수익률에 많은 차이를 불러온다. 예.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면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평가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손실이 이렇게 났나요? 그럼? 일단 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주식시장이 예, 손실이 그런 많이 부분이 봤다.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쪽에서 지금 수익률이 더 안 좋을 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전부 다 그 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채권이 마이너스 5.5, 그다음에 그러네요. 해외 채권이 마이너스 4.9. 예. 이 정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 수익률이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예. 대체 투자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체 투자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작년의 특징이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 대체 투자를 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미달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지금 어떤 뭐 저희가 여기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 너무 벗어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 수익률 마이너스가 큰 편이었네요. 작년에 22.76%.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개미들이 막 국민연금 주식 예, 늘리라고 맞습니다. 계속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한 해 당장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뭐 2년, 5년, 10년 갖고 있다 보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1년 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운용상이 아까 캐나다 기금 운용의 어떤 독립성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좀 비교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 투자본부, 기금운용본부의 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든 연금 중에서 네. 유일하게 예. 정부가
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이사장. 예. 우리 다른 나라는 정부는 모두 다 예. 독립되어 있다. 정치권을 좀 배제하고 예. 국민연금이라도 각국에 있는 모든 연금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연금이 1,000조 원 중에서 예. 약 한 140조 원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게 되니까 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지금 현재 2,200개 정도 됩니다. 예. 우량한 기업에 전부 다 지분을 5% 이상 가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항상 특히나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한전공대가 1,500억 법적으로 매년 1,500억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공대 나주에 예, 있는 나주에 그렇죠? 있는 예. 한전공대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30조 원 적자가 났는데도 한전공대에다 매년 1,500억씩 돈을 줘야 되는 이 상황이다. 예. 당연히 국민연금이 이게 동의를 또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예, 국민연금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말 수익률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본인이 30조 원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한전공대나 1,500억 등에 출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수익만 보면 국민연금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이사장을 임명했으니까 반대를 못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다. 이게 그 신뢰 있는 책사가 돼야 된다. 예. 주식을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대해서 정부가 얘기를 좀 해라. 이런 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예. 그래서 독립성을 좀 주고 좀 정치권과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전공대에 30조 원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예. 매년 1,500억씩 무조건 주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대한항공 사태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 땅콩 해양 사건이라고 해서 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우량한 기업의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5% 이상. 예.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임시주총도 의결을 소집할 수도 있고 강력한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한 공기업들, 모든 기업들, 사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렇게 정부의 말을 또 안 들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주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장을 임명하니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정책 의지를 반영을 해서 수익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런 정책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지금 단정적으로 예. 보시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우리 그 국민연금이 있지만 또 그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따로 있잖아요. 비록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을 하지만 또 운용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독립성이 그렇게 지금 거의 없이 운용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위원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위원회에 이제 그 관련 단체들이 추천을 하는 구조로 그런 네.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네. 구성이 됩니까, 우리? 그 이제 각 관련 단체에서 지금 2명씩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변경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자, 일단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차치하고 이거를 제가 차치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CPPIB 캐나다의 이야기를 할 때 캐나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뭘 하냐면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통해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의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를 넘기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원천 차단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네네.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다 좋은데 예. 결국 그 국민연금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21년에 그 주식시장이 잠깐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국민연금은 뭐 하고 있냐라고 막 그 와글와글 시끄러웠었죠. 네. 그리고 그 이전 이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를 국민연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 어떤 식으로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즉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큰 자금이 필요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민연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법이나 제도로 고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면은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막혔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팔 비틀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합의, 확실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런 게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더욱 좋겠네요. 지금 그런 걸 자금 운용을 하는 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좀 휘둘리고 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위원회 멤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예,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거죠. 전문가가 아니죠. 전부 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6명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 임명한 당연직이 한 6명, 장관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에서 한 3명 정도. 사용자.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단체도 3명. 뭐 한노총, 민노총 전부 다 한 명씩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명의 기금 운용위원 중에 금융에 대한 전문가는 뭐 한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명밖에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익단체의 대변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사용자 단체에서 이렇게 3명 전부 다 기금 전문가가 아니라 사용자, 노동자 단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시민단체도 있고 소비자단체도 있고 다 그러네요. 단체 전부 다 이 전문가들이 아니라 본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심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진짜 철저하게 수익률 중심이고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65세 은퇴를 했을 때 노후 자금, 생활을 위한 자금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것보다 3배 정도를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것보다? 초기에 그러니까 94년대 출범할 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납부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돈을 더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률이 실제로 내는 것보다 돈을 더 받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 그러면 2050년에 고갈된다는 이유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문제도 많이 있고 첫 번째는 이 수익률을 좀 올려야 되겠다. 최소한 세계의 평균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고 세계 평균, 연금에 대한 평균 정도. 세계 평균은 따라가야 된다. 평균보다 나아야 되겠죠. 우리가 평균밖에 안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평균보다 이제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수익률 중심으로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이 이제 정치권이 뭔가 자신의 정책을 이용하는데 이용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인사 하나 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얼마 전에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상근 전문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한 위원회에 아마 상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 전문가를 안 치겠다는 정부 생각이 조금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경제 관련, 금융 관련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느냐, 아까 이제 2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 상근 전문위원이 들어가는데 꼭 법을 전공하신 분이 들어갔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특히나 이분이 이제 전직 검사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딱 오해하기 좋은 오해일지 의도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법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줄 필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수익률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는 방향성이 맞지 않다. 방향성이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네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본부인 기금운용위원회도 전주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없다. 뽑아놔도 이탈한다. 그래서 운용을 서울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옮겨야 된다? 우리가 2005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중심 금융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금융 허브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제 모든
집권 여당이 되면 예. 모든 주요한 공기업을 다 지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연금은 전주에 가 있고요. 네. 사학연금은 나주에 가 있습니다. 나죠. 신용보전기금은 대구에 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거래소, 정권예탁원, 주식 관련 정책금융공사 다 부산에 가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정부 산업은행도 이제 부산으로 옮기고 한국은행, 기업은행, 주요한 국책은행을 다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해놨다. 저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네. 뉴욕이나 싱가포르 보면 전부 다 한 도시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도 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관련 없는 전주에다가 정치인들이 자기의 지역의 당선을 위해서 옮겼다. 네. 우리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이고요. 예. 정치학의 목적은 본인들의 올바른 자원의 배분이고 정권의 당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예. 저는 우리나라가 한 130개가 되는 공기업이 있는데 일반 공기업들은 지방에 옮기는 것도 저는 좋다. 그렇지만 금융 공기업만큼은 지방에 흩어버리게 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의사소통을 할 예. 수 없다. 뭐 죄송합니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한번 오면요. 예. 투자를 한번 상담하려면 전국을 돌아야 됩니다. 대구 갔다 부산 갔다 광주 나주를 갔다가 국민연금을 만나려면 전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떠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동북아 금융 중심지 국제 경쟁력 순위가 6위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 2019년도에 36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 최근에 이제 한 12위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결론은 이 금융 공기업만큼은 집중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적으로 이제 지방 공공 이전,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옮긴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서울로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법을 고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데 좀 대우를 잘해주면 전주에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많이 주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 대우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운용인들 좀 일단 돈 많이 안 전체적으로 줍니까? 대우는 그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나아진 이유가 좀 아쉽죠. 전주로 내려보내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페이백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네. 임금을 좀 올려주기 시작한 건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국민연금의 운용력의 임금 수준이 시장의 민간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 한 네네. 뭐 절반 정도는 넘죠. 그 이전에는 절반에서 뭐 절반 60%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전주로 이전을 하면서 조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900조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그 연금의 운용력에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죠. 그 다음에 이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 물론 서울로 이전하면 좋을 겁니다. 그것도 저도 본질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은 서울을 금융 중심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 관련 부분도 사실 본사는 부산에 가 있단 부산에 말이에요. 있죠. 그러면은 부산으로 통합할 증권거래소. 것이냐? 예. 아니 그러면은 연기금을 부산으로 보낼까? 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리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예, 그런 굉장히 얘기네요. 어렵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는 좀 제쳐두고 이 자리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가. 우리 두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걸 빼고 특단의 대책 뭐가 있을까요? 짧게 좀 부탁합니다. 연봉 많이 올려주시고요. 연봉, 네. 그리고 사람 많이 뽑아주시고요. 사람 많이 뽑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정원 TO가 한 38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못 채우고 있어요. 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네네. 그 한 310, 320 이 정도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으니까 안 갑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리고 급여도 이제 나아집니까?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국민연금을 왜 가느냐라는 거죠. 자산 운용력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미드 커리어에서 네. 탑 커리어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어떤 경력 경험이라든지 경력 쌓기라는 그런 게 이전부터 많았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운용력들에게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을 한 번에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운용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외에는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연봉을 좀 더 올려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현수 교수는 연봉을 좀 올리고 사람을 더 뽑아라. 우리 저는 뭐 정권거래소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서울지사와 이제 부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본사는 뭐 총무, 기획 이런 중요한 업무만 하는 거고 나머지 금융과 관련된 것은 다 서울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꾸자. 전체 인력의 반 이상이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정권거래소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기금 운용이라든지 실질적인 업무는 서울 사무소에서 하고 투자 조직은 서울에서 하고 본부만 부산 전주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라. 예. 어떻게 너무 계속 고집만 좀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록 전주에서나 정치권이 반대하더라도 투자 조직은 서울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김대중 교수님의 주장이네요. 네,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